그 다음에 효력, 구속력 한번 볼까요? 언제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이죠, 그죠?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가 아니더라? 다음 날로 많이 내죠, 그죠? 다음 날이 아닙니까? 요 X 표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득권 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기득권 보라는 거는 이제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착수한 공사는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계 결정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는 착수했습니다. 착수. 기득권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착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득권. 이미. 권. 권리를 득했다는 이야기죠. 즉, 착수했기 때문에 뭐 했다? 권리가 득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착수해야 되는지 나오죠.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할 때는 인허가 승인을 받아 착수했다. 즉, 적법 절차에 따라서 불법으로 지 마음대로 혼자 착수하는 것은 보호 못 받습니다. 그죠? 관리 결정에 관계 이시 없이 공사를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계속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적어 놓을래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면 돼요.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관리계 결정된 게 뭐일 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안전 보호구역이죠. 여기서는 계속할 수 있어 없어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안 돼요.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뭐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신고해라는 얘기입니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안전 보호구역. 그럼 개발제한구역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안전 보호구역에서만 신고하고 해라 이 말이죠.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형도면 들어갈까요? 자, 지형도면인데 지형도면 작성을 누가 하냐면요. 입안권자가요.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의 승인은 누가 하냐면요. 적어놓을래요. 도지사만 합니다. 만자를 좀 넣어둘래요. 도지사만 합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서. 그리고 고시를 누가 하냐면 관리계 결정고시권이에요. 법조문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가 하냐면 광, 시장군수, 국장, 도지사 이래 나옵니다. 승인은 누가 한다고 법조문에 나오냐면 도지사 이래 나오고 만자 없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누가 하는 데니까 시도, 대도시장, 그죠? 국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건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관리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입안에서 결정, 고시가 되죠.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이 작성이 돼야 돼요.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도면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승인했죠. 그럼 이게 뭐 된다? 고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생긴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적은 거는 요것만 적었는데 두 개는 생략했거든요. 근데 법조문대로 할게요. 법조문대로. 법조문대로 하면 관리계 입안권자가 누가 되냐면 싹 답니다.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예외적으로 국장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싹 다라는 것은 원칙은 누가 되고 그렇죠. 광, 시장, 군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지형도면에 있어가지고 법조문으로 갈게요. 제 설명 한번 듣고 제가 정리해 줄 겁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지형도면에 작성해 가면요.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가 하는 데니까 원칙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면 황, 시장, 군수가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어 있고 도지사가 입안했죠. 그러면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라 라고 법조문에 나와요. 그리고 지형도면의 승인은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면 도지사가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그리고 국장이 만들었죠. 그럼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도지사가 만들었죠. 그럼 지가 지한테 승인하니까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지형도면을 누가 고시하는 데니까 지형도면을 고시는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한다? 국장이 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법 조문에 있는 거야. 요렇게 보면 힘들어. 그 처음에 제가 강의 데뷔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구조가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들어봐요. 지형도면은 관리객 입안권자가 관리객을 입안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뭐 하더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관리객을 만든 사람이, 지형도면은 뭐냐면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관리객 설명하면서 제가 예를 뭘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의 토지가 도로 부지가 됐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토지가 주거지역이었거든. 여러분의 토지가 요만큼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렸어요. 요만큼이 공원부지가 되어버렸어요. 도심객 시설부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토지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가. 자, 질문. 그럼 내 토지 중에서 이만큼이 됐잖아. 그럼 이만큼은 여기는 어디 행위자를 받고? 주거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요제를 받겠죠. 여기는 어디 행위자를 받고? 자연환경 보존. 즉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됐다? 공원부지가 됐죠. 공원부지가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도로, 공원, 광장 부지가 되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토지 중에서 어디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근데 뭘 봐야 알 수 있어? 글자 보면 알아, 몰라. 그래서 지형도면을 표시하는 거예요. 얼마 안에?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죠? 원래 옛날에는 2년 안에 해줘야 돼요. 관리계 결정고 오시게 되면 지형도면은 2년 안에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우리 역에서 빠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만든 사람이 어디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건지, 어디가 공원부지가 됐는지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형도면을 만들었으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죠? 누가 한다?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즉, 국장일 때는 국장지가 고시하고요. 도지사일 때는 도지사지가 고시하면 되고요. 특광은 특광지가 고시하면 돼요. 그죠? 대도시는 대도시지가 고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일 때만? 시군일 때만 문제겠죠. 시군일 때만 누가 고시한다? 예. 그럼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광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지가 고시하는데 무슨 승인을 받아? 지가 고시할 건데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승인한다? 도지사만 승인한다. 그래서 도지사만 승인하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가 작성했을 때만 뭐 한다?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때 승인했죠? 그럼 누구 고시한다? 도지사가 고시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형도면은, 자, 정리합니다.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고요? 입안권자. 입안권자 하면 돼. 지형도면을 입안했지. 그죠? 고시를 누가 한다고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 구조가. 그림을 기억하면 돼, 이것도. 승인을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그래서 만자를 넣어요. 도지사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 한다. 특광, 국장,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했죠. 관리계 했죠. 결정했지. 그럼 누구한테 송부한다고? 바다가 많은데, 예? 열람시키잖아, 열람. 며칠? 그런 거 없어요. 지형도면도 고시했지. 그러면 누구한테? 원칙적 입안권자에게 만다? 송부. 받았지. 그죠? 만다? 공고 열람할 필요가 없다. 열람한다. 며칠?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냈죠, 이것도. 14일 이상을 지형도면을 열람시키면 된다. 저는 사망. 땡,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지형도면은요, 구조를
구조를 기억하면 돼요. 구조를.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계획 입안결정,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 열람을 복사를 떼는 거예요. 컨트롤 C 복사 돼가지고 들었어 이걸. 보이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갖다 붙이면 지형도면에 툭 하고 갖다 붙이면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의 작성권자는 지금부터 누구라고요? 입안권자.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결정권자. 그죠? 그러고 송부를 받아가지고 누가 원칙적 입안권자가 뭐만 하면 된다? 열람. 승인은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만 한다.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만 한다. 그래서 지형도면의 구조를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글자로 쓸 때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의 작성 방법이 있거든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면 돼요. 요거는 줄만 쳐놓을까요? 뭘 한다고요? 방법이? 지형도면은 지형도에 하는데 포인트는 뭐가 표시돼야 된다? 지적이 표시돼야 돼. 지적이 뭐야? 지적. 그렇죠. 토지 호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형도면은요, 집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집은 지목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데 관리계획의 지형도면에는 지번이나 지목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 지형도면을 쓰라 이 말입니다. 원래 지형도면은 등고 고지만 표시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은 뭐가 표시돼야 된다? 지적이 표시돼야 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써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했네요. 효력했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합니다.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요, 여러분들 한번 설명드렸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우리 관리계에서 세 가지 용도구역 3개 새로 들어왔죠. 완화시키는 용도구역이 3개 새로 들어왔잖아. 그게 뭔데 첫 번째 뭐야? 그렇지. 또. 그렇죠. 이 3개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관리계획 중에서도 무슨 계획을 부른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 8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8개 중에서 몇 개만? 3개만 끄집어낸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는 그죠? 총 8음절이 있거든요. 여덟 음절이 있잖아. 이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글자. 여러분 생각할 때 공간이란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재란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구조화란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계획이란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재, 공간, 재가 뭔데요? 다시. 그러면 기존 게 있겠네? 아이가. 그죠? 기존 게 잘 돼 있겠나, 안 돼 있겠나? 안 돼 있겠네. 낡아가지고. 그죠? 그걸 다시 구조화시킨다. 그죠? 이게 공간재구조화 계획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다.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별거입니다. 자. 근데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뭐 일종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관리계획 일종이죠. 그 관리계획 8개 중에서 뭐를 끄집어낸 거라고? 3개를 끄집어낸 거라니까. 그 3개가 뭔데라고 하니까 그 3개는 아시죠? 그죠? 3개.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토지용이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을 갖다 뭐 한다? 그렇지. 포인트가 뭐라고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완화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완화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완화하는. 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입안 기준 나왔습니다. 기준 똑같죠?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아까 우리 좀 전에 지금 배웠던 관리 계획과 얼마나 동일하다고 했어요? 99%. 그죠? 그러니까 차이 1%만 보면 돼요. 자, 1% 차이만 지금 줄칠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 때도 관리 계획처럼 도서하고 뭘 작성한다? 설명서를 작성하죠. 별 내용 없죠.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줄칠 것 없죠. 입안권자. 관리계획 입안권자와 똑같습니다. 누구야? 그렇지. 원칙은 특광,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싹 다죠. 자, 예외적 입안권자 봐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 입안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입안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 추가됩니다.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이 있다든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다든지 조정 요구에 따라 조정을 안 할 때 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요. 국장은 도시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줄쳐놓으면 돼요. 여기 이제 추가되죠. 뭐 때문에 국장이 뭐 때문에 한다고요? 도시 경쟁력 향상. 그러니까 그 전에 재구조화를 시키기 전에 어떻기 때문에 낡았다. 그죠? 그래서 경쟁력 향상을 시키자. 또 특화 발전을 시키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 라고 할 때 만든 게 뭐더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앞으로 각광받을 겁니다. 이유는 지방 소멸. 그리고 구도심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지금 나라는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디 중심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냐면 신도시 중심의 개발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는 쪽으로 개발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가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지방은 뭐하고 있더라? 소멸 위기에 처해 있죠. 이런 것들의 공간을 재구조화 시켜가지고 지방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각종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좀 많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구도심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공간을 갖다 다시 한 번 더 바꾸어서 한번 쓸 수 있는, 그죠? 이런 좋은 역량을 발휘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위를 더 쪼아야 되겠습니까?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고 진짜 중요하다 이거. 누가 없다. 결정권자 누굽니까? 시도. 누가 없네? 대도시가 없네. 대도시가 없네. 공간 재구조화 계획 3가지에 대해서 결정은 대도시는 빠집니다. 다만 국장이 입안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당연히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사 똑같아요. 공간 재구조화 입안을 위해서 기초사, 주민, 의회 의견 정치는요, 법조문에 그렇습니다. 법조문에 관리계획 절차를 한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볼 것 없습니다. 그리고 생략 사유도 똑같아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한이 나오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3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보충 혁신구역. 또, 복합용도구역. 또, 입체복합구역. 3개인데 그 3개 전부 다를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요, 면적 얼마? 3분의 1.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은 얼마? 5분의 4. 똑같네. 관리계획하고. 그리고 면적 계산할 때 국공지를 한다? 제외한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대요. 여기 이제 좀 특이하죠. 그죠? 관리계획 입안에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주민으로부터 공간 재구조화계획 입안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국공유재산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를 초과하더라? 50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에 대해서 봐요. 요만큼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뭐 하더라? 제한하죠. 누가? 주민이. 제한하는데 요 면적 중에서 요 제한하는 요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얼마가 50% 초과가 국공유지인 거지. 요 중에서 10만 제곱미터를 할게요. 10만인데 그죠? 5만 1000제곱미터가 국공유지인 것이. 그래서 4만 9천 제곱미터에 있는 주민들 3분의 2나 5분의 4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더 많아요? 50초가니까 뭐가 더 많아? 국공유지가 더 많죠. 국공유지는 지역 주민들만 쓰는 겁니까? 외부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법이가 국공유지가 넓을 때 이해관계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누가 제한하는데요? 주민. 근데 3자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고자 하는 곳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50을 초과할 때 됐죠? 자,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 국공유지 제외한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자, 봐봐. 주민들이 제한할 때는 봐봐. 전체 면적이 10만인데 여기서 국공유지가 5만 1000이고
사유 토지가 49,000이라니까요. 그럼 주민이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주민들은 면적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얼마? 3분의 2 또는 얼마? 5분의 4. 뭐의? 10만 제곱미터의 5분의 4야, 3분의 2야, 49,000이에요. 49,000에서 한다니까요. 국공유 빼야 되니까. 근데 전체 제한하는 면적은 얼마예요? 10만이죠. 전체 제한 면적은 10만이잖아. 거기에서 국공유지가 50%를 넘어. 그죠? 그러니까 사유 토지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럼 이관계인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국공유지를 쓸 수가 있거든. 그죠? 그 주민들 것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를 어떻게 된다? 내용을 뭐 해라? 삼자도 제한할 수가 있게끔 그죠? 문을 갖다 열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내용의 위반서의 반영. 재구조의 위반권자는 최초 제한서의 제한자, 3자 제한서에 대해서 토지용 계획의 적절성 등을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공간 재구조학 위반에 반영하면 되고요. 별 내용은 없고요. 결과 통보 기한은 얼마, 도교의 심의 자문,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결정제소로 가면 협의하겠지. 자, 협의하겠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협의. 라인을 타고 가겠죠. 시도일 때는 어떤 라인을 타고? 지방 라인을 타고, 국장은 중앙 라인을 타겠죠.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정은 광역기본관리계획 전부 다 얼마나 의견을 주면 돼요? 30일입니다. 30일입니다. 근데 도시혁신구역은요, 30일이거든요. 30일인데, 30일이 대세거든요. 근데 뭐만큼만?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이 며칠이더라? 10일입니다. 이거 특이하죠. 그러니까 빨리, 혁신구역은 빨리 이야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별도로 기억해야 됩니다. 대세는 다 30일인데, 도시혁신구역은 며칠? 10일 안에 의견을 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심의, 국장이 할 때는 중앙, 시도지사 할 때는 지방. 그래서 뭐 라인 타고 하는 게 필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2번 동그라미 이런 원칙 볼게요. 공간 재구조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이 시도기 때문에 지방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기 때문에 다음은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이죠. 그죠? 2번 봐요. 시도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 계획 중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계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입지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갑니다. 입지 타당성이 키워드입니다. 입지 타당성. 요거만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입지 타당성. 그 다음에 결정 이외 절차는요,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똑같아요. 결정하고 송부해 주는 게 아니고 결정권자가 고시하고 송부를 해주겠죠. 받아서 마음 된다. 열람. 이것도 열람기간 제한 없네요. 30일 이상 열람한다. 이런 말 없네. 똑같네. 그리고 효력.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한번 볼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고시를 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면 해당 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면 기본계획 또 만들고 관리계획 또 만들 필요는 없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뭡니까? 그냥 관리계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득권 보호. 지형도면 고시할 당시에 이미를 한자로 바꾸면 이미 기. 사변화 공사의 만자는 착수를 한자로 바꾸면 득권. 착수가 득권이에요, 득권. 착수하면 뭐 들어가요? 착수하면 뭐 들어가? 공사비 들어가잖아. 그죠? 나의 재산권이 투입이 됐잖아. 그래서 내가 권리를 뭐 한다? 득하는 거야. 이미
뭐 해가지고? 착수해가지고. 그 착수한 권리를 득한 거는 보호해줘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관계 이시 없이 공사를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서만 예외가 있었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완전보호죠. 공부에서는요, 기득권 보호에서 가지고 공사를 그냥 다 계속합니다. 근데 그냥 계속 못하는 게 공법 통틀어가지고 4개 나와요. 4개. 4개인데 2개를 배웠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완전보호구역은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2개 더 있어요. 2개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가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또 나와요. 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 나중에 지금 그런 걸 지금부터 정리하려고 하면요. 뭐가 훼손되냐면 본질이 훼손돼요. 지금은 의미를 이해하는 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이게 정리가 되면 정리하는데 하루면 딱 됩니다. 하루도 안 걸린다. 반나절이면 다 정리해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나와. 근데 자꾸 수업할 때는 이야기는 해줄게요.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자꾸 떠올리려고 해봐야 돼요. 뒤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거든. 근데 가져오기가 쉽지 않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뒤에 배웠던 걸 한참 전에 배웠던 걸 가져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시험 치는 날까지 말씀드릴 끼고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들어갈 때도 내 이야기해 주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꾸 귀만 열어두시면 되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것 같네요. 공간이 이렇게 큰 거 보니까. 다 했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공간 재구조학의 자, 차이점도 할게요. 자, 입안권자는 똑같다. 그죠? 결정권자가 다르더라. 관리계획은 누가 하더라고요? 시도, 대도시. 공간 재구조 계획은 시도죠. 시도. 누가 빠져있다? 대도시가 빠져있어요. 국장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3개. 그죠? 3개인데 보니까 공간 재구조 계획을 만드는 거 3개네. 그죠? 혁신구역, 복합,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S 할 수 있다. 근데 누가 제한합니까? 주민들이 제한하죠. 근데 주민이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1. 도시공객 시설은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는 빼고 사유토지만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면 돼요. 근데 제한을 하긴 했는데 사유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50인 넘어가 더 많아. 그럴 때 누구도 제한할 수 있다? 제3자도 제한할 수 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안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거든요. 협의 심의일 것이죠. 협의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얼마나 의견을 주면 된다? 30일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도시혁신구역은 30일이라고 며칠? 10일입니다. 10일.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토일 주말은 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거칠 때 시도 가게 되면 어디 심의를 거치고? 지방. 국정에 하면 중앙. 라인에 심의를 받죠. 근데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중앙도시내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심개설 입체복합구역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중앙도시에는 거친다? 심의를 거치더라. 나머지 지형도면에서는 특이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똑같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한 내용입니다. 다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오늘 하면 안 되죠. 오늘 첫날이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돌을 던질 수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 4시간 배웠거든요. 4시간 배웠는데 이게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할 때는 약 6주 분량입니다. 6주. 한 달 반. 한 주 반. 그리고 심화 강의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이것도 6주가 아니고 한 6시간, 7시간 정도 수업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오늘 OT 빼고 한 3시간 정도 만에 싹 정리는 다 했습니다. 정리는 다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만 하다 그러면 실력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틀리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만큼 이제 실력이 올라왔다. 그리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5개 지문 중에서 1개도 몰랐다면 지금은 3개는 골라낼 수 있고 2개 중에 헷갈린다 그러면 실력이 그만큼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계획 할게요.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립과 승인. 그죠? 수립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었어요. 승인하지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있었죠. 자,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면 수립을 누가 한다? 관할, 특광, 시장, 군수.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스스로가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됐죠?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의회는 특광시군 의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도기 때문에 협의시비는 어떤 라인을 타고 간다? 지방 라인을 탑니다. 됐죠? 큰 센터를 만들어놨으니까 자, 기초조사부터 할게요. 기초조사는 광역을 준용하는데 기초조사에서 광역이 없는 내용이 2개 추가돼요. 첫 번째 뭐요? 토지 적성평가나 제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했는데 때로는 생략할 수 있다. 첫 번째, 몇 년에 했을 때, 5년에 했을 때.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르는 지역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주민의견 청취방법 뭐예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의회 의견은 좀 전에 했고요. 협의심의도 했습니다. 끝. 이런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합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 경미한 경우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어요. 뭐로 대체했어? 광역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그리고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데? 관할에서 만드는데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 인접시장구소가 뭐 된다? 협의. 자, 재검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합니다. 끝. 그 다음 광역. 광역은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우리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겁니다. 일부에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일부는 어떤 단위로 한다? 구, 군, 업, 면 단위로 하는데 둘 이상이 어딘지 알아? 몰라. 그래서 뭐 해야 돼? 지정. 하고 나서 만다?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지정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 나와요? 2개.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지정을 하는데 지정할 때 네 마음대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지정할 때 절차가 있죠.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심, 나면 지정해서 뭐 한다고요? 수립권자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 누구 의견 들어요? 주민 의견이 아니죠. 지정되는 곳에 있는 지자체 장 의견을 듣고 시민은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 그 다음에 도지사면 지방라인을 탑니다. 그러면서 지정하고 나서 통보해 줍니다. 누구한테? 수립권자에게. 자, 그래서 수립권자로 갑니다. 수립권자는 얼마나 광역을 만들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돼? 3년이죠. 광역은 누가 만들어요? 공동으로. 누가 만든다고요? 공동으로. 누가 만든다고요? 공동으로. 이게 아는데 입에 잘 안 붙는다니까. 자꾸 해야 돼요. 누가 만든다고요?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우면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 끝. 다 했어. 이게 다야. 그리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끝. 근데 시도지사가 관할이 동일해서 시도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승인권자인 도하고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요청으로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광역을 만드는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더라. 그 다음에 기초사 특이한 게 없어요. 그죠? 자, 하나만 아시면 되죠. 기초사 할 때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죠. 요거 몇 년마다 검토한다? 5년 타당성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특이한 거 없다. 공청회. 의회 의견도 특이한 거 없다. 협의 시민은 라인을 따라가면 된다. 끝. 광역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관리계 배웠습니다. 관리계는 기본 계획처럼 수립 승인이 아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입안하고 뭐 한다? 결정고시입니다.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싹 다 원칙. 그죠. 특광시장군수. 예외 국장이나 도지사. 어떤 경우에 국장이나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하는지를 한번 올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시도, 대도시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는 세 개, 장, 개, 시. 그죠? 그렇게 해서, 시도, 대도시가 할 때는 무슨 라인을 타고? 지방. 국장이 하면 중앙 라인을 탑니다. 자, 나머지 할게요.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되죠. 근데 광역을 준용하는데 추가되는 게 3개 있어요. 토지 적성평가나 제취약성 분석, 또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생략 사유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정치가 공청회 하였죠. 며칠 열람? 14일. 열람하게 되면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서 나중에 결과 통보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는데 의회 의견에서 조심할 거는요. 관리계 8가지를 위반할 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 3개 있어요. 무슨데? 용광대. 용이 뭐야? 광이 뭐야? 대가 뭐야? 그렇지. 요 3가지에 대해서는
그죠? 의회 의견을 뭐 한다?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입안을 할 때,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입안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5개 뭐, 기지,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건데,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1. 면적 계산할 때는 주민이 제한하기 때문에, 그죠? 누구는, 뭐는 뺀다? 국공유지는 빼고 계산한다. 제한 돌았죠? 고민할 때 도교의 심의 자문, 기록교통보기한 며칠? 45일 비용 부담 시킬 수 있고, 여기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로 주민들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그 용도지역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유보용도지역. 유보용도로 기획하라고. 누구라고요? 유보용도지역. 그죠? 어디? 그렇지. 그죠?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최소 면적은 1만, 최대는 3만 범위 안에서. 근데 그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50% 이상. 별거 없잖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입안 됐죠? 입안 제한을 받든 입안하든 어쨌든지 입안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결정은 내가 그걸 던지죠? 그럼 결정권자가 마음 된다?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결정할 때 하나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지구 단위에 대해서. 그럴 때는 원래 시민은 도교의 단독 시민인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도교의 단독 심의가 아니고 어디하고 같이 심의를 받아요? 건축위원회하고 공동 심의를 거쳐라. 하나 빠뜨렸네요. 관리계획 입안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했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가 된다? 시장군수가 되고, 관리계획은 결정한 사람이 만다?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시했지. 그러면 일정 기간에 지형도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형도면은 누가 만든다고요? 입안권자가. 지형도면 만들었으니까 승인받아 안 받아? 승인받겠죠. 근데 누구만 승인한다고요? 도지사만 합니다. 그래서 특방이나 도지사나 국장은 승인 별도로 안 받고 지가 스스로 마음 된다? 고시를 하면 돼요. 누구일 때만 승인받는다고요? 시장군수. 그리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원칙은 누가 하고?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지형도면을 고시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착수한 공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못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어디하고 어디에서? 시가와 조정의과 수안자보고 그냥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요, 공간을 재구조화하니까 행위를 제한한다, 완화시킨다. 완화시켜주는 게 더 많다. 그 포인트를 완화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중에서 몇 개? 3개를 따로 빼낸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그 관리계획 8개 중에서 3개를 따로 꺼낸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고, 그죠? 그 공간 재구조화에 들어오는 게 3개죠. 뭐야? 그 다음에, 그렇지. 또, 그렇지. 자, 누가 입안하는데? 공간 재구조화 입안권자 누군데요? 싹 다. 에이, 왜 그래? 싹 다 똑같다니까, 관리 입안권자하고. 자, 결정권자 조심해야 되죠? 공간 재구조계 결정권자는 시도대도시가 아니라, 누구요? 시도지사야. 예외적으로 누구 나올 수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더라. 됐죠? 입안 됐죠? 자, 기초사 할 때는 관리계획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주민의견 똑같아. 의회의견 똑같아. 완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3개. 똑같아요. 근데 입안을 제한할 때,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때는, 그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면적 얼마? 5분, 면적 3분의 2. 그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얼마? 5분의 4. 역시 면적 계산할 때 주민이 제한하기 때문에 뭘 뺀다? 국공유지는 빼고 제한합니다. 근데 제한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게 국공유지가 더 많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3자가 할 수 있게끔 뭘 해라? 공고를 해주라. 3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안 제한되든지 입안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는요, 시도가 할 때는 지방 라인을 타고, 국장이 할 때는 무슨 라인 탄다? 중앙 라인을 타죠. 그죠? 그래서 심의를 거칠 때는요, 시도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받는데, 예외적으로 아주 이례적인데, 시도가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입지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 심의를 거친다?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 계획도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끝! 됐습니다. 것입니다. 됐죠? 자, 제가 이걸 일부러 왜 하냐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서 영상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해는 다 됐어.
그러면 금방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딱 7분 걸려요. 7분. 한 게. 요걸 10번을 들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번 어떻게 됐노? 10번 안 들어도 돼. 5번만 들어도 돼. 그러면 책 한 권은 다 외워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이야기하는데 암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험 공부는 시험장가면 필패입니다. 공법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암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항상 문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꼭 좀 하시면 돼요. 그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기초가 워낙 탄탄해서 점수, 시험 문제가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몇 점을 받냐면 60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끝났죠? 끝났으니까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그죠?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맞출 겁니다. 지금 실력이면 다 맞춘다고. 그죠? 근데 이걸 오늘 안 풀고 내일 풀면 한 개를 틀려요. 모레 풀죠? 3개를 틀려요. 3일 있다가 풀죠? 5개를 틀려요. 다음 주 오면 아니 한 개도 안 맞으면 한 2개는 맞추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복습하고 잊어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나중에 또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전체 공부 중에서 지금 5일이잖아요, 그죠? 시간은 절반이거든요. 근데 양으로 따지면 남은 양으로 따지면 해야 될 양이 많겠습니까? 한 개 많겠습니까? 시간은 딱 절반입니다. 그죠? 해야 될 게 많을까요? 양으로 따지면 해야 될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한 개 많을까요? 어? 다 끝났어, 이제. 뭐 학기, 새로 학기 뭐 있노? 다 했는데, 지금. 다 했다니까, 지금. 아니, 오늘 수업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새로운 게 있었어? 다 끝났다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반복만 하면 돼요, 반복만. 할 게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계속 반복하면 돼요. 계속. 즉, 한 번을 반복하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게 10번 이상은 반복한다고, 10번.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암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암기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출제했을 때 이 문장을 독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공부를 하시면 필패하지 않고 필승합니다, 필승.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용도지역 이하 공부하기라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식사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